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104% 수익률과 1억 8,400만 원까지 수익이 증발했으며 국내 계좌 역시 140% 수익률과 830만 원 수익까지 증발했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도 수익이 증발했지만 다행히 환차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17% 수익률로 떨어졌고 1,700만원 수익까지 수익이 떨어지면서 2억 6천만 원으로 수익이 급락했습니다. 저는 어제 하루 미국 증시의 급락과 비트코인의 급락으로 인해 제 자산과 수익이 하루 만에 2천만 원 정도 사라져버리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하루 만에 사라져버리다니 패닉에 빠지고 공포에 찌들어서 지금 수익이라도 지킬까? 라면서 아무것도 못하거나 오히려 패닉셀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대다수들 또는 공부가 안 된 투자자들은 이런저런 공포심,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겠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고 마인드가 장착된 극소수들은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도 대다수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극소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내 자산이 하루 만에 몇 천만 원 정도 빠졌다는 건 기다리던 웅덩이 줍줍 기회가 찾아온다는 뜻이잖아 라면서 오히려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는 마인드 또는 요즘 유행하는 럭키비키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현재 비트코인도 고점 대비 5% 급락하며 원화 기준으로는 9,700만 원까지 떨어졌고 달러 기준으로는 7만 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짤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며칠 전 우리가 7만 달러에 도달하고 비트코인이 1억을 터치했을 땐 우리 모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면서 자축하던 투자자들 분위기였죠. 그런데 다시 7만 달러, 1억까지 빠지니까 비슷한 가격에 위치해 있음에도 우울하고 짜증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만 바라보는 투자자들, 마인드가 제대로 장착되어 있지 않는 분들 또는 투자 자산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극소수들은 별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극소수들은 어차피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마음으로 투자 자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오름과 내림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상황 속 대다수들은 털려나가겠지만 극소수는 진득하게 가만히 있는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비트코인은 유동성 증가 측면에서 보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보나 계절성, 패턴, 사이클로 보나 지금 가격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제 소중한 돈을 넣고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상승할지 아니면 정확히 언제 또 상승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급락할 때 추가로 또 줍줍하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도 어제 정말 크게 하락했는데요. 나스닥은 거의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고 S&P 500은 거의 마이너스 2% 정도 빠졌습니다. 우리가 S&P 500과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제대로 장대 음봉이 펼쳐진 흐름을 볼 수 있죠. 이런 경우 좀 더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각오는 조금 해두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크게 하락하면서 어제 하루 만에 탐욕에서 공포 구간에 진입한 모습이죠. 10월 마지막 거래일을 매우 강력한 장대 음봉 하락으로 마감하니까 결국 S&P 500의 월봉 차트를 살펴보면 5개월 연속 상승을 드디어 끝내고 10월에 윗꼬리가 달린 영망치 캔들을 형성합니다. 이 영망치 캔들이 뭘 의미하냐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많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죠. 이걸 10월 주가 흐름과 함께 살펴보면 10월 초 크게 상승했던 S&P 500이죠. 그 이후 옆으로 빌빌기는 기간 조정을 받으며 위로 올라가려고 계속 시도하지만 계속 저항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점점 약해지게 되고 이제 매도세가 점점 강해지게 되면서 하락으로 마감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전 10월에 작은 웅덩이가 찾아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했는데 역시 예측은 무의미하며 설마 이게 11월에 찾아오려는 건 아닐까 라는 각오도 해두고 준비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미국 증시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하락했을까요? 매스컴을 살펴보니까 빅테크들의 과도한 AI 투자가 우려된다. 빅테크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AI 투자가 너무 과해서 수익과 마진이 우려된다. 이런 매스컴 제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미국 증시 일봉을 보나 신고가보다 신저가가 더 많다는 것을 보나 지금은 어느 특정 종목 또는 특정 섹터 때문에 하락한다기보다는 그냥 시장 전체가 빠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PCE 물가지수도 발표되고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되었는데 둘 다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냥 매스컴의 하락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하락했는데 그냥 이유를 하나 찾아서 거기에 갖다 붙인 거죠. 사실 그냥 단순합니다. 아니 S&P 500 월봉을 살펴보면 그동안 정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50월 이평선이랑 많이 벌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 S&P 500은 5개월 연속 상승했고 역대 대선이 있던 해 수익률 중 올해가 역대 최고 수익률을 보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잠시 내림도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걱정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영망치 캔들, 이는 코로나 폭락장 전 영망치 캔들과 유사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 2022년 하락장 전에도 영망치 캔들이 형성되었는데 결국 지금도 조금 있다가 하락장이 찾아오는 게 아닐까?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일단 지금 불안하니까 패닉 셀 해버리고 하락장 끝나면 다시 들어갈까요? 조금 떨어지면 더 싸게 매수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무도 지금이 하락장 시작인지 아니면 강세장 속 영망치 캔들인지 그걸 맞출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강세장 속에서도 영망치 캔들도 발생하는데 여기서 매도했다면 최악의 매도 선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락장도 찾아올 수도 있고 그냥 잠깐의 얕은 웅덩이로 끝날 수도 있고 이건 지나봐야 아는 거지 지금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랄프 웬저의 조언을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조언 말이죠. 그러니 절대 단기적인 예측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응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락장이 찾아오면 제가 계속 가지고 있으라 말씀드렸던 연금 비중으로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락장 없이 강세장이 지속되면 얕은 웅덩이에서 이번에 웅줍할 것이고 계속 가지고 있는 주식 계좌가 더 오를 테니까 자산 상승을 더 즐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괜시리 불안한 요인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밤 9시 30분에 고용보고서 발표해서 쇼크가 나올까? 이 부분이 조금 타이밍상 찜찜하긴 합니다. 보잉 파업과 태풍으로 인해 일시적인 고용보고서 쇼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시장에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지 알 수 없는 만큼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지 아니면 쇼크 우려보다는 잘 나와서 얕은 웅덩이에서 끝나게 될지 이 부분을 우리는 지금 체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웅덩이 매매법 원칙대로 웅줍 분할 매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어제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어제 급락으로 1차 매수 타이밍 20일 이평선을 터치해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 환율이 높다고 판단해 멤버십 텔레그램에 환해지 매수에 대해 실시간 제 매수 상황을 공유드렸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급락으로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이 또 찾아왔고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웅줍했다는 안내를 드렸죠. 그리고 반도체 두 배 USD도 웅줍했는데 반도체는 3차 매수 타이밍에 도달하면서 저는 슬슬 본격적인 웅줍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 마지막 기회로 생각되는 이 웅덩이 저와 함께 이번에 제대로 기회를 잡아서 저처럼 자산을 더 불려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 기재해 둘 테니 가입하시면 이번 기회 놓치지 않고 꼭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실수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그걸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10년 뒤 디벨롭몽 따라서 투자할 걸 이러면서 후회하는 대다수가 되실 건가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전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웅줍했던 매수 타이밍들입니다. 저는 2021년 강세장에서도 웅줍을 외쳤고 2022년 하락장에선 일생일대의 기회라면서 저 역시 제 소중한 몇 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 8월에도 기회를 잡았고 올해 4월과 올해 7월 블랙 먼데이라는 기회 때도 기회를 잡았죠. 그리고 제 수익이 계속 급증하니까 가끔 이런 댓글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했다면. 그러나 여러분, 투자 시작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그때 매수하지 못한 과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기회를 잡고 앞으로 2030년이 되었을 때 기회를 지금 잡은 내 자산은 얼마가 되어 있을 것인가? 즉, 과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런닝맨에 나온 투자에 대한 후회 자료입니다. 연예인 지석진 씨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하 씨는 무조건 주식해야죠. 그리고 형이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한테 주식 정보 알려주시고 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멘트가 하나 나옵니다. 당연히 알려주지. 그런데 네가 아마 안 살 거야. 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즉 미래에 도착하니까 과거에 그렇게 할 걸 이라는 정답지가 보이지만 실제로 10년 전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땐 지금 대체 이걸 왜 사야 하는지 정답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석진 씨는 과거에 놓친 귀의 땅들이 떠오르면서 아, 그때 샀다면 이라는 오해를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그러면 지금 강남 아파트를 사면 되거나 지금 좋은 자산을 사면 되는데 왜 후회를 할까요? 지금은 너무 늦어서 못 산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는 배가 아파서 못 산다는 것이죠. 왜? 내가 바라봤던 가격은 1억인데 지금 10억이 넘어가면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좋은 자산은 결국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그때보다 높은 가격이더라도 웅덩이를 만들어 줄 때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 역시 처음 제가 매수를 했던 가격보다 지금 미국 증시는 훨씬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덩이를 만들어주면 저는 지속적으로 웅주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투자금을 더 늘려야 자산이 더 빠르게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예인 지석진 씨 걱정해서 뭐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멋지게,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계신데 말이죠. 그런 분들도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했던 그 지난 날들을 후회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멋지게, 훨씬 잘 살고 계신 분들도 저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목표로 하는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지금처럼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꼭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과정을 모두 하나하나 다 공유드리고 있고 지금 제 자산이 불어나는 결과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웅덩이가 왔을 때 매수하고 최대한 오래 보유해야 한다.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알려드려도 극소수만 기회를 잡고 나머진 시작도 못 하시거나 인내심이 부족해 결국 중도 탈락하게 됩니다. 다만 저 역시 여러분들께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겠죠? 전 최저점에 몰빵 매수하는 방법은 모릅니다. 만약 매번 최저점에 몰빵 매수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 역시 그 사람에게 큰 돈을 지불할 겁니다. 단언컨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웅덩이 매매법이 여러분의 멘탈도 지켜드리면서 수익률까지 좋게 가져가는 현재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저와 극소수들은 그렇게 자산을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윤진영님의 댓글이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었는데요. 3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제 알고리즘에 우연히 뜬 웅덩이 매매법, 제가 레버리지 투자에 입문하게 된 계기였네요. 그 이후 제 인생은 정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림 주간 독서 모임에도 참여해보고 그러면서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3년간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주식에 투자해 마이너스 70%도 견뎌내고 현재는 주식으로 2억 자산을 일궈냈습니다. 온 가족 주식 계좌를 제가 다 관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디벨론목님 영상 보면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10벨론목 나와라 라는 댓글을 주셨는데요. 저와 함께 투자를 하시다 보면 아,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왜 현금 비중을 따로 냅둬야 하는지, 왜 올랐을 때 팔고 저점에 다시 사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냅두는지, 그리고 왜 웅덩이 매매법으로 매수하는지 등 결국 극소수는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동하지 않고 계시다면 부디 오늘 영상을 시작으로 여러분이 저와 함께 2030년까지 아니 그 이상 함께 투자를 지속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웅덩이에서도 패닉이 아닌 오히려 좋다는 럭키비키를 외치는 웅줌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